네, 이어서 마지막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영지버섯 재배사인데요. 이쪽은 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도 이쪽도 좀 들어가기 어렵고요. 굳이 닫아놓은 곳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쪽도 좀 그렇고,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밑을 살짝 한번 열어보면 보일 것 같은데요. 보이실까요? 카메라로. 네, 이쪽은 버섯을 심어 놓은 지, 그러니까 원목을 매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굳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쪽은 표고버섯 원목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인데 가을부터 수확을 할 것입니다. 네, 이쪽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좀 져가지고 조금 시원하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이쪽도 딱 보면은 2년차 버섯입니다. 벌써 버섯의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구름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은 잘 말려서 차려 끓여 먹으면은 이 버섯도 옆에 있는 영지버섯 못지않게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이 검은색 구름버섯인데요. 옆에 붙어있는 걸 땄고요. 여기서요. 이쪽 옆에도 보면은 갈색 구름버섯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조심해서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영지버섯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보면은 버섯에 활기가 있구나, 그러면 대략 2년 차인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역시나 영지버섯 이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요. 버섯이 완전 생기가 넘칩니다. 3년 차 된 버섯과 확실히 다릅니다. 2년 차 버섯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번 버섯을 생산하고 한번 버섯이 자라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내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때도 계속 균사가 적정한 온도가 맞으면은 나무 전체로 마치 식물의 뿌리가 뻗어 나가듯이 균사가 골고루 퍼져서 나무에서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 영지버섯도 굉장히 큰 버섯입니다. 버섯의 크기도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는 거의 접시 모양이죠. 이렇게 생긴 거는 사람의 콩팥, 신장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생긴 버섯도 있습니다. 얘는 약간 느낌이, 네, 약간 3년차 비슷한 느낌도 나죠. 네, 모든 거를 딱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버섯을 오래 관찰하고 자세히 관찰하면은 대략 2년차인지 3년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조심조심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모든 버섯은 주로 베트남으로 수출이 많이 됩니다. 이 좋은 버섯을 국내 소비자분들이 드셔야 되는데 쓴맛을 기피하는 성향 때문에 한국에서는 영지버섯의 별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버섯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영지버섯 하나로도 파도 끝도 없는 나와서 영지버섯 하나로 매년 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학과, 지금은 은퇴하고 안 계신데요, 장현유 교수님 밑에서 버섯을 배웠습니다. 와, 이쪽도 보시면은 끝내주죠. 역시 2년차 버섯. 한번 버섯이 자라고 나서 두 번째 해 나는 버섯에 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혹은 실직을 하고 나서 버섯을 키우면은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학과로 찾아오십니다. 장현우 교수님은 많은 분들을 다 만나 주셨는데요, 버섯 농사가 규모가 되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버섯 시세인데요, 이 버섯 시세가 이게 소비가 많지가 않아서요, 영지버섯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버섯이 너무 많이 수입돼 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좋은 버섯이 제대로 된 가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예술입니다. 버섯이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나무 자체가 바로 사람에게, 생명에게, 이 생태계에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뽕잎이 매우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뽕잎을 먹은 누에가 좋듯이 이 나무에 있는 성분을 분해해서 자라니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크게 어렵게 뭐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걸 따질 필요 없고요. 버섯은 나무에서 자라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섯은 이게 분해자입니다. 식물이 생산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버섯은 다이어트 개념에도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나 혹은 평소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영지버섯 아니더라도 표고 아니면은 뭐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등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본에서 팽이버섯을 많이 키우는 농장에서는 팽이버섯을 주 몇 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평소에 시장에서 버섯이 보이면은 많이 사서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먹게 되면은 버섯을 넣지 않으면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아마 이 농장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저 뒤쪽으로 돌아가도 이런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빨리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버섯 농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아마 교수님 밑에서 버섯을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바로 이런 농장이 있는 곳을 알았다면은 아마 버섯 농사를 직접 가장 그 버섯을 재배를 잘 하시는 분한테서 버섯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통계로는 아주 개인적인 통계인데요, 버섯 농사를 하면은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대략 한 100분 정도 오시면은 끝에 한 5분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중에서 한 2-3분만, 많으면 2-3분입니다. 2-3분이 실제로 버섯 농사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산 버섯 수입의 어떤 범람, 그리고 버섯의 이게 생산량이 규모화가 안 되면은 수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100분 중에 1분 정도는 버섯의 버자도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끝도 없이 공부를 하시고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한 5년째 버섯을 재배하면서 수익을 내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어렵다고 하고, 요즘 농업은 이제 시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길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버섯은 일단 밑에 보시면은 이런 풀들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1년 차는 당연히 아닌 거고 한 2년 차나 3년 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듬성듬성 버섯이 나 있고 버섯은 비교적 그래도 젊습니다. 약간 노화된 버섯, 3년차 버섯은 갓이 두껍고 조금 생긴 게 이 외관이 약간 우락부락합니다. 얘는 우락부락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우락부락에 가까운데 3년차 버섯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버섯의 갓 사이즈를 조금 작게 키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저도 농장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버섯도 아주 어렵지만은 몇 분들이 진짜 열심히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귀농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1984년부터 여기 계신 농장장님도 버섯 재배를 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해도 좋다. 한번 한다면 한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고 버섯 재배에 뛰어들으셨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시작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 그리고 열정 그리고 거의 뭐 붙어서 하신다고 합니다.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키운다고 하니까는 야 이것도 잠깐만 제가 이거 들어왔나요? 이거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영상 촬영을 종료하겠습니다. 야, 딱 들어오면은 버섯의 활력이 생기가 넘칩니다. 이게 2년차 버섯 가장 좋은 버섯의 상태입니다. 제가 첫 제품을 만든다고 제가 이런 버섯을 사서 이 버섯을 이제 농장장님이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것도 음료용은 진행용은 보통 소자를 많이 쓰는데 중자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유기농 원목 재배로 한 영지버섯으로 영지버섯 진액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와 여기 버섯 향도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쪽 버섯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기운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 버섯도 제가 되게 예쁜 버섯을 찾아보려고 막 돌아다녀 보면은 아주 간혹 정말 예쁘게 생긴 버섯이 있습니다. 모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제품 이미지나. 근데 되게 찾아보면은 그런 버섯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버섯을 찾으려면은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버섯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버섯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알아보시고 그 버섯을 가장 잘 재배하는 농장장님을 찾아가서 대화가 잘 되면은 그곳에서 한 2-3년 최소 버섯을 다 배워보십시오. 이게 1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2-3년 정도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버섯 농장이 대부분 조금 폐쇄적인데요. 그래도 몇몇 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이 많아서 버섯 재배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가르쳐주는 농장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영지버섯 유기농 영지버섯 원목 재배 2년차 재배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 촬영 끝나고 나가서 영지버섯 한 팩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지버섯을 제가 알게 된 게요, 중학교 때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90 몇 년도니까는 최근에 영지버섯이 정말 좋다고 느낀 게 한 5-6년 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 방에서 매일 영지버섯을 한 팩씩
무조건 하루에 한두 팩씩 그냥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조금만 피곤하면은 입술 주변에 뭐가 근데 그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버섯이 굉장히 좋다, 건강에 좋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느 신문 컬럼에서 봤는데요. 어느 한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이제 이 쓴맛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몸이 독성분인 줄 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물 뿌리 등을 많이 캐 먹었는데 이 쓴맛이 몸에 들어오면은 되게 쓴맛을 가진 이제 어떤 나무 뿌리라든지 기타 등등이 독성분이 많아가지고 인체는 그것을 독으로 간주를 하고 활성화시킨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쓴맛이 굉장히 건강에 필요하고 좋다는 글을 써놨는데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 생긴 모습을 보십시오. 나무에서 자라는 이 버섯을 그냥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영상 찍는 게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장마 기간과 겹쳐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조금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라 또 쉽지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영지버섯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린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이렇게 농장을 꾸밀 수가 있고 또 버섯을 하나도 오염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이쪽도 그렇고요. 네,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고 이 뒤에도 농장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양쪽에 이쪽과 이쪽에 농장이 있습니다. 어느 저 끝까지 나가야지. 아니다, 이쪽에서 나가면 되겠네요. 바보같이 표고 재배사를 통해서 나갔으면 될 건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땀범벅이고요. 너무 더워서 이온 음료를 막 마셨는데 조금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도 지고 시원해지니까는 촬영이 한결 쉽습니다. 네, 이렇게 둘러본 게 실리 농원입니다. 버섯 농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어떤 곳은 버섯 농장이라고 쓰고 어떤 곳은 이것처럼 버섯 농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차이가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농원은 원예 작물 등을 키우는 곳이라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예 작물이 뭔가 찾아보니까는 뭐 화초, 정원을 가꾸는 어떤 화초나 거기에 관련된 채소 아니면 과일 등을 키우는 곳이라 써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우리가 쓰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은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서 농원이나 농장이나 뭐 둘 다 병행해서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농원이라는 말보다는 농장이란 말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코팜은 마이코가 버섯이란 뜻인데요. 균류의 버섯의 이런 뜻인데 마이코팜은 버섯 농장을 뜻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오토바이는 뭐 개조를 한 건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야채가 아주 신선합니다. 파도 그렇고 특히
상추가. 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강아지씨. 네, 배터리 끊기는 순간까지 촬영하다가 나가겠습니다. 이쪽에도 나무를 많이 쌓아놨죠. 살짝 아까 봤던 곳인가요? 네. 이 농장장님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영지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한민국 영지의 끝판왕, 아니 생산왕으로 뭐 거의 생산왕입니다. 가을철에 오면은 여기에 표고버섯이 가득 열려 있을 겁니다. 이 농장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표고버섯 하나하나 조심해서 따고 밤 새벽 뭐 한두 시에 들어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표고버섯은 적당한 시기에 따주지 않으면 갓이 짧은 시간에 뭐 30분, 1시간, 2시간 안에 확 갓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상품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표고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이 이제 피면은 상품성이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표고는 거의 매달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농을 하신다면은 버섯 하면은 표고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확실하게 들 때 버섯 농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 버섯은 균류가 돼가지고 최소 한 10년 이상 버섯을 재배한 분들한테 조언을 얻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버섯을 한 10년 농사 짓다가 지역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강원도로 갔더니만은 한 3년 정도 버섯 재배를 못 해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근 지역과 비슷한 기후 지역,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귀농을 생각하신 분들은 공부 많이 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두서없게 돼가지고 끝나는 얘기가 뭐 농업과 관련된 귀농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농장을 가서 또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